아직까지 못 올리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친구 A씨의 집안은 신발을 그렇게 버리는 가풍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신발을 버리는 게 집안의 중대사는 아니잖아요. 사안의 심각성을 몰랐다? 몰랐으면 그 새벽에 만찬 아들 굳이 앞장 세워서 가서 찾지 않았겠죠. 절친한 친구 맞나요? 가능성이 적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저는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날씨가 너무 화창해서 이제 세차를 하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온 김에 이제 영상을 야외에서 영상을 찍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보면요, 많은 분들이 손정민 군 한강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브리핑을 해달라,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정리를 해서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이미 꽤 지났잖아요. 근데 영상을 아직까지 못 올리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요, 정리가 안 됩니다. 아무리 기사를 봐도요, 정리가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러분 사건을 볼 때는요, 그러니까 기사를 볼 때는요,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대충 나와요. 대충 뭐 공식적인 결과는 아니겠지만 파악은 되거든요, 사건이. 그러니까 시간이 나오고 행위자가 나오고 그 행위자들의 각각의 구체적인 행위가 나와야지 비로소 사건이 이해가 되는데, 파악이 되는데, 그거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결국 포기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사건이 파악이 안 되는 건요, 왜 그러냐면요,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사건이, 그러니까 행위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행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최초에 그 친구 말밖에 지금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그 친구 A니까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첨부해서 사건 일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 중이기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운데요, 사건 발생일은 2021년 4월 25일이잖아요. 그리고 새벽 3시 40분부터 새벽 4시 30분까지가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 친구의 말에 의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요, 2시에서, 그러니까 새벽 2시에서 새벽 4시 30분까지 잠을 자고 있었다 였어요. 근데 이게 깨졌죠. 왜냐면 2시 50분경에 나란히 누워있고, 그러니까 그 손정민 군이 누워있고, 그 누워있는 사진도요,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게 그냥 딱 봤을 때 이거는 의식이 없는 정도에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 그냥 술 취해서 누워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이미 그때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사진으로는. 그리고 그 친구가 깨어서 손정민 군의 옆에서 주머니를 뒤지고 그런 것을 목격한 목격자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친구 A가 진술했던 새벽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잠을 자고 있었다는 진술이 깨진 거죠. 시간이 바뀌었잖아요. 아무튼 아직은 사실관계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자료가 되게 없어요. 유튜브에는 많은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나 의혹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튜브에는 자료가 많은데, 공식적인, 그러니까 언론사나 그런 곳에서는 자료가 많지 않은 점도 있어요. 제가 영상을 찍지 못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제가 지금까지 주워 들은 것으로 정리한 바에 의하면, 아무튼 새벽 2시 50분까지는 친구 A는 잠을 자고 있지 않았어요. 4시 30분에 그 친구 A가 토끼구를 지나서 집으로 가는 장면이 찍혔는데, 그 CCTV가 공개가 됐는데, 지금은 또 그게 친구 A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건요, 사건의 판을 뒤집는 게 되는 거예요. 나온 게 그 친구가 아니라면. 그런 의혹이 있고, 그리고 새벽 5시 30분에 친구 A와 그의 가족이 반포 공원을 찾아서 여기저기 막 헤매는 CCTV가 공개가 됐죠. 그 영상을 보고 오히려 더 의혹이 증폭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개된 CCTV에 드러나는 행동들이 이상해.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친구 A가, 이런 와중에 친구 A가 지금 입장문을 발표했잖아요. 그걸 한번 같이 보시면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점이 의혹이 있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향신문이고요.
집안에 유력 인사 없다고 손정민 친구 입장문 발표예요. 입장문 발표에 경향신문에서 뽑은 헤드라인은요, 집안에 유력 인사가 없다는 점이거든요. 여러 가지 입장문이 되게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 이거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 점을 되게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서울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 22살이죠. 친구 A씨 측이 가족이나 친척 중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유력 인사가 없다고 밝혔다. 자, 유력 인사라는 건 굉장히 해석의 폭이 넓죠. 기준이 모호한 거예요. 누가 유력 인사고 누가 아니냐, 그런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손씨 실종 당일 A씨 모친이 손씨 어머니에게 전화했을 때 손씨 귀가 여부부터 물었으며, A씨가 신발을 버린 것은 물건이 낡았던 데다가 토사물까지 묻어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 여기서 그 신발이 지금 없잖아요. 버리고 없기 때문에 낡았는지 토사물이 묻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전혀. 자, A씨가 신발을 버린 이유에 대해서 A씨가 신었던 신발은 낡았고 신발 밑창이 닳아 떨어져 있었으며 토사물까지 묻어 있어 A씨 어머니가 실종 다음 날인 4월 26일 집 정리 후 다른 가족과 함께 모아두었던 쓰레기들과 같이 버리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A씨 어머니는 사안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신발 등을 보관하라는 말도 듣지 못하였기에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자,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신발 밑창이 떨어졌는지 토사물이 묻었는지 낡았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 근데 뭐 버렸잖아요. 그래, 버렸어.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신발을 버린 게 그 손정민 아버지가 친구 A 아버지한테 신발을 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즉시 대답했다고 했어요. 버렸답니다 라고 즉시 대답을 했다. 그 부분이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 첫째, 신발을 그렇게 잘 버리진 않아요, 저는. 예, 저희 집은 그래요. 근데 모르죠. 친구 A씨의 집안은 신발을 그렇게 버리는 가풍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능해요. 근데 신발을 버리는 게 집안의 중대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신발을 버린 걸 어떻게 알고 미리 상의하고 신발을 버리는지 모르겠지만 다 알고, 원래 보통 정상적이라면, 일반적이라면 신발 찾아보고 연락드리겠다거나 아니면 알겠습니다 하면 되죠, 보통은. 근데 아버지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신발 버린 걸. 그 점이 이상하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당시 A씨 어머니는 사안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상황이었다. 심각한 상황을 아셨으니까 그날 새벽에 술에 만취가 된 아들과 함께 한강공원을 찾은 게 아니었을까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안의 심각성을 몰랐다? 몰랐으면 그 새벽에 만취한 아들을 굳이 앞장 세워서 가서 찾지 않았겠죠.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A씨 아버지 직업도 유력 인사와 거리가 멀고 A군의 어머니도 결혼 후 지금까지 줄곧 전업주부라고 말했다. 자, 이거는요, 유력 인사라는 거는 모호해요. 누가 유력 인사인지 아닌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죠, 기준이. A씨 아버지가 의사 아닌가요? 누군가한테는 의사 그 자체도 유력 인사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다지 의미 있는 해명은 아니에요. A씨와 그의 가족이 손씨를 찾아 나선 배경도 언급했다. A씨가 사고 당일 새벽 택시를 잡아 타고 귀가한 이후 그의 아버지는 A씨에게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물어봤지만 취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함께 있었던 손씨에 대해서도 A씨가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에 A씨 아버지는 손씨가 여전히 한강공원에서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됐고 새벽에 손씨 집에 연락하기는 송구스러워 직접 한강공원에 가서 확인해 봤다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볼까요? 자, 친구는요, 사고 당일 새벽 택시를 잡아 타고 귀가했대요. 그러면 그 택시를 보면 되겠죠? 택시를 탄 시간과 결제한 시간을 보면은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택시에는 블랙박스가 없었고, 그리고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물론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가능성이 적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친구 A한테는요,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이 이날 집중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렇다면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연이 아닌 거죠. 우리나라 택시에 블랙박스 없는 택시가 있나요?
블랙박스가 없는 택시라 좀 일반적이지 않아요. 역시 블랙박스가 없다. 현금으로 결제했다. 술에 만취한 상황이었는데 현금으로 결제했다. 가능은 하죠. 근데 보세요. 자, 그 이후 행동을 볼게요. 아들이 술에 만취했어요. 왜냐면 새벽 5시 반에 한강공원을 찾았을 때 그 친구 A는요,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대자로 뻗기도 해요. 자, 그런 아들이 술에 만취해서 집에 왔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하나요? 자, 앉혀놓고, 자, 앉아봐. 이 시간에 다 깨어 있는 것도 재밌는데요. 자,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물어봤대요. 5시 반에 한강공원을 다시 왔으면 그 시간이 한, 모르겠어요.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이른 시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새벽에 술 마시고 들어온 아들을 앉혀놓고, 만취해요. 블랙아웃이란 표현도 쓰는데요. 블랙아웃인 아들을 앉혀놓고 너 술 얼마나 마셨어? 그렇게 물어보나요? 저는 안 그러고, 저희 집은 안 그러거든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취해서 제대로 대답을 못했대요. 만취했으니까 그런 상태였겠죠? 그럼 보통 누워서 자겠죠? 그리고 내버려 두겠죠, 자게. 근데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손씨, 손정민은 어떻게 됐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A가 잘 모른다 하고 답변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됐대요. 그래서 아들을 앞세워서 다시 갔다는 거예요. 이상해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보통 안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말 걱정이 됐다면 이 아버지, 손씨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겠죠. 아니,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 아들이 만취해서 들어왔는데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던 그 친구가 걱정이 되는 건 당연히 그렇겠죠. 걱정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취한 아들을 굳이 앞세워서 한강공원에 가서 찾나요? 아니면 그 손씨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겠습니까? 보통은 전화를 하겠죠. 새벽에 손씨 집에 연락하기 송구스러워서 직접 가서 확인했다. 확인하셨대요. A씨가 자신의 동선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A씨와 그의 가족은 진실을 숨긴 게 아니라 실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A씨가 만취로 인한 블랙아웃으로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게 별로 없었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블랙아웃인데요. 블랙아웃인 아들을 데리고 그 새벽에 손씨를 찾으러 가냐고요. 안 가잖아요. 기억도 못한다면서요. 잘 알지도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가서 찾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한테 유리한 건 진술을 하고 불리한 건 블랙아웃이라고 하니까 블랙아웃이라면 계속 블랙아웃이어야 할 것인데 블랙아웃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또 블랙아웃이었다가 하니까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A씨 측은 변호인을 선임하게 된 경위도 설명했다. A씨가 절친한 친구를 자신이 끝까지 챙기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매우 큰 상태였는데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충동적인 행동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 변호사를 선임한 거는 이거는 비난할 게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참고인도요, 변호인 선임합니다. 참고인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사실 변호인은요, 사건이 발생하기 전, 예를 들어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앞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건 좋아요. 그래서 야, 네가 참고인인데 네가 아직 피해자가 아닌데 변호인 선임한 거는 네가 뭐가 꿀려서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비난이 있지만 그거는 저는 잘못된 비난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아니, 내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너 네가 캥기니까 한 거 아니야? 아니죠. 그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인도 변호인 선임할 수 있어요? 절친한 친구를 자신이 끝까지 챙기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매우 큰 상태였다. 자, 여기서 절친했나요? 절친한 친구 맞나요? 손정민 군 아버지가 그 공개한 카톡에 보면 친하지 않은 걸로 보여요. 친구 A는 친하다, 같이 여행도 다녔다 라고 입장문에 해명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하다고 볼 순 없죠. 그러니까 좀 되게 재밌었어요. 같이 여행 가면 친한가요? 단둘이 여행 가면 친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단둘이 간 게 아니고 단체로 여행 간 거 아닌가요? 저도 친하지 않은 친구, 오히려 별로 좋아하지 않은 친구하고도 같이 여행 가는데요. 단체로 가는 경우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친하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카톡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은 오히려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아무튼 이 부분은 좀 그렇지만 변호사 선임한 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의류, 노트북, 가방을 제출받고 가택 수색도 진행했다. 경찰의 이 수사 범위가 좀 더 넓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친구 A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친구 A와 그 부모님도 그 CCTV 영상에 찍혔잖아요. 그날 새벽 5시 30분에 한강공원을 찾은 그 모습은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수사 범위를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A씨 측은 실종 사건 발생 22일 만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서 고인이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되는 의혹이 억울하다고 해명하는 것은 유족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여전히 아직 추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지난 15일에 방송 프로그램에서 저희 입장에 대한 문자 및 전화통화 내용을 방영해 불가피하게 이번 입장문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여러분, 고인이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되는 의혹이 있다면 이거는 빨리 해명해야죠. 아직은 고인을 추모할 때다. 추모는 계속 하는 거예요. 추모는 언제까지 하고 그런 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억울해서 해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동서했기 때문에 내가 주관해서 그 자리를 만들었고 나랑 같이 술을 마시다가 친구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거는 억울해서 해명하는 게 아니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억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고 증거는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시간을 지체했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했어요. 제가 봤을 때도 손정민 군은 정말 축 늘어져 있었어요. 의식이 없어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는 옆에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이것저것 챙기고 있었고, 그리고 오죽하면 이 상황이 이상하니까 그거를 목격한 사람이 사진까지 찍었겠습니까? 범죄가 아닌가 싶어서 사진을 찍었다고 했잖아요. 이상한 건 분명히 맞고 그것에 대한 친구의 해명이 그다지 해명을 듣고 그렇지 라고 되는 게 아니라 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수사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자, 이거 관련된 뉴스도 같이 볼게요. 경찰 고 손정민 씨 관련 가짜뉴스 위법 여부 검토. 이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요.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죠. 왜 그래요? 의혹이 너무 많으니까 해명이 안 되잖아요. 친구가 입장문을 냈지만 해명이 안 돼요. 쉽게 이해가 안 돼. 일반적이지 않아. 우연이 너무 많아. 왜 이 친구한테는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이 계속 발생하지? 한두 번은 발생할 수 있어요. 너무 그런 일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니까 의혹이 계속 쌓이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4명이 롤게임을 하다가 4명한테 집단으로 살해를 당한 것이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부모님이 범죄에 가담했다. 이렇게 손정민 군을 옮겨서 한강에 빠뜨렸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난무하게 된 거는요. 그 원인을 제공한 거는 결국은 친구 A씨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 그리고 이상한 정황들, 그리고 수사가 별로 진척이 없는 상황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렇게 우리는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직 고소나 고발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먼저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이례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자, 손정민 실종날 추가 목격자가 등장하는데요. 7명 낚시하던 사람들이 한강에 입수하는 남성을 봤대요. 이거 보고 저 되게 재밌게 생각했는데요. 자, 사고 당일 현장에서 낚시하던 7명 목격자 확보. 목격자를 확보한 거예요, 경찰이. 자, 입수자 신원 아직 확인 안 돼. 추가 목격자 분석. 루머 퍼져 수사에 불필요한 혼선 발생.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심해야죠. 지양해야죠. 수사에 혼선은 주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유튜브에서 하는 그 유튜버들이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주장들이죠. 주장 제기, 의혹 제기 그런 것들 때문에 수사가 혼선을 빚으면 안 되겠죠. 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일개 유튜버들의 그런 의혹 제기에 이렇게 혼선이 빚어지고 수사에 차질이 생기고 그러진 않겠죠. 그러지 않을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분들 볼게요. 목격자, 이건 서울신문인데요. 자, 왜 신고를 하지 않았나? 아니 7명이나 낚시를 하고 있었다면서요. 근데 왜 신고 안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사람들이요, 그 누군가가 한강으로 이제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한 말이에요. 술을 마시고 수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응급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말이 안 되죠. 벌써 말이 안 됩니다. 새벽 몇 시예요 이게? 새벽 4시인가요? 몇 시인가요? 새벽 4시 40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친구 A가 토끼굴에서 나온 시간이 4시 30분이라면서요.
그 토끼굴에서 나온 게 친구 A가 맞다면, 맞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친구가 자리를 떠날 때 옆에 손정민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손정민은 그때 일어나서 이제 물에 입수한 거예요. 한강으로 들어간 거죠.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목격자들인 거죠. 친구 A의 말을 증명해주는 거겠죠. 목격자 중 한 사람은 술을 많이 마시고 수영을 하러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분, 새벽 4시 40분에요. 술을 많이 마시고 한강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위험한 겁니다.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또 다른 목격자들은 남성이 수영을 하듯 양팔을 휘저으면서 강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수영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 참. 목격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저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판단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목격자들이 나왔어요. 이상합니다. 굉장히 이상해요. 그런 와중에 이런 기사도 났어요. 한강 치맥 금지. 야, 서울시에서 한강에서 치맥 못 한답니다. 왜? 손정민 군 사건 때문에 치맥하지 말래요. 이거는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여론이 반발하니까 당장 하지 않겠대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범죄는 여러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고요. 천주국에서도 범죄는 발생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면밀히 수사해서 범인을 밝혀내고 앞으로 그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거죠. 범죄자는 교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그냥 그게 국가예요. 그게 그냥 국가 시스템이에요. 근데 한강에서 술 마시다가 사람이 죽었으니까, 사건인지 사고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사람이 사망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한강에서 술 마시지 마. 이게 지금 뇌를 전부 쓰고 말을 한 건가요? 뇌를 반쪽만 쓰고 말하면 안 되는데요. 네. 자, 뇌는 풀 가동해서 말을 해야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랑 똑같아요. 야, 교통사고 많이 나니까, 교통사고 나면 사람도 죽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차 타고 다니지 마. 그 말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발 부안해동 하지 말자.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수사기관, 뭐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들, 우리 일개 국민들은 부안해동 할 수 있죠. 네. 그렇지만 국가기관이랑 서울시가 이렇게 부안해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 사건은요,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친구 A의 핸드폰을 찾기 위해서 그 많은 경찰 인력이 동원돼서 이렇게 세세하게 찾아보는 그런 걸 보고 댓글에, 이거는 경찰 행정력 낭비다. 나중에 밝혀지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모두 손정민 부모님에게 다 청구해야 된다. 비용을 청구해야 된다. 그런 의견까지 있던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요, 철저하게 수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는 되게 지양하셔야 돼요. 야, 이제 됐어. 그만해. 야, 그 정도 했으면 됐지. 그 말은 정말 가장 경계해야 될 말이에요. 한강에서 술을 마시다가 누군가 죽었어요. 그게 사건인지 사고인지는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한강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한강을 즐길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에요. 그게 어떻게 개인의, 손정민 아버지만을 위한 비용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초동 수사가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사건일 수도 있고 그냥 사고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건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도, 그 부분도 소홀하면 안 됐죠. 누가 범인인지는 모르죠. 범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단순한 사고사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명백하게. 사고사라면 앞으로는 한강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죠.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익이에요. 왜 그걸 손정민 아버지한테, 마치 손정민 아버지를 위해서 국가기관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본질을 흐리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사고야, 아니 사건이야, 누군가 죽였어, 그러면은 범인은 당연히 색출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에 상응한 벌을 주지 않으면 그런 범죄는 또 발생해요. 아니, 이게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거지. 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목을요, 그쪽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 관점을, 시선을 그쪽으로 집중시켜서 이걸 아예 다 못하게 하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건을 볼 때는요, 국가의 기능이 뭔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추리를 하고 하는, 물론 그게 또 다른 범죄에 이르면 안 되겠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경찰이,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경찰이 수사의 혼선을 빚거나 국가기관이 기능을 못할 정도로 마비되거나 하면은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손정민 군 사건은요, 사고와 사건이 겹쳐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 어느 하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수사기관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요.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대신 그 수사를요, 당연히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의 범위를 좀 넓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수사는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CCTV도 당연히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강제로 확보해야죠. 이미 제출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결국에는 다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최대한 다른 차가 보이려고. 보이나?